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니까 뭔가 물이 증발을 하듯이 사라져버린다.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최근 일본의 유명 아이돌이 실종 2개월 만에 도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실종 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일본에서는요, 실종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였습니다. 사실 10년쯤 전에는 1년에 10만 명 정도 실종이 됐습니다. 요새는 8만 명에서 8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에는 이게 북한에 납치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실종이 됐다, 우리 가족이 실종이 됐다라고 하여서 경찰에 가도요, 경찰에서는 많이 수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1년 내에 6만 명 정도는 돌아온다, 혹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8만 명 정도이면 현재요, 그중 6만 명 정도는 1년 이내에 발견이 된다. 이게 일본 경찰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실종자의 25% 가까이가 치매 노인이에요. 예. 네, 이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매다라고 하면 실종자가 경찰은 수사를 해줍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많은 세대가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애들은 치매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이 경우는 가정 불화, 부모하고 맞지 않는다, 부모님하고 싸운다,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싫어한다, 학교 가는 거 싫다, 이러한 애들이 그 다음에 많이 실종됩니다. 이거는 유괴라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여자의 경우라든가 불화가 전혀 없었을 경우는 경찰은 이것은 납치다, 유괴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주는데, 한산 집에서 아이들하고 싸웠다라든가 아이들이 아주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 그냥 가출로 이르당 경찰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년 이내에는 거의 80% 정도는 돌아온다고 그래요. 혹은 연락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는 20%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갔는지 연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걱정이 되는 부모님들은 이제 훈신소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훈신소는 비쌉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오히려 저렴하게 이런 것을 해주는 NGO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여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뭔가 실제로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경찰은 찾아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연락이 올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경우는 뭐 1년 이내에는 뭐 80%, 그러나 나머지 20%도요. 10년 지나서 연락으로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래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시점이 되면 뭐 결혼도 하고 외지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생각이 나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년 만에 연락을 해왔다,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일단 소재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완전히 그 연락이 쭉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은 전체 8만 명에서 10만 명 이러한 그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렇게 하여서 어딘가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유명해진 것이 토요코 키즈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일본 도쿄 신주쿠의 토요코 빌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빌딩 옆에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불량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토요코 키즈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매춘하기도 하고 또 그 감기약을 그 한꺼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환상 작용이 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그 옛날에는 그 신나라고 했잖아요. 요새는 신나를 하지 않고 그냥 감기약을 대량으로 먹으면 신나를 먹은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불량 상태가 되어 있는 10대 아이들이 또 소녀들이 더 많아요. 네, 이러한 그 문제가 일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세 번째로는 이것도 자발적인 실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빚이 많고 혹은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라든가 자영업에서 역시 망해서 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그런 분들은 남자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그냥 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세 번째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실종 사태는 예전부터 심했었다고 하는데요. 일명 인간 증발이라는 현상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예, 일본에서는 인간 증발, 일본 말로는 조하츠, 증발을 조하츠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니까 뭔가 물이 증발을 하듯이 사라져버린다.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뭔가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납치되었나, 유괴되었나, 뭔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그러한 느낌은 멀쩡한 사람이 아주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이런 일들이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성향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일본인들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 사무라이 문화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그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정해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알으면서 상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를 너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20%, 30%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다 해버리면 이게 상대 앞에서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모든 것을 밝히고 다 친구가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좀 어려워요. 한국에서도 모든 것으로 털어놓고 나중에 배신당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은 배신당하는 것은 많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예방 차원에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회가 일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고민 그때 피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진돼 버린다 마음이.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실종이 된다면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일본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잘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안내를 해줘요. 이런 데 위농해봐라. 이런 데에서는 잘 찾아준다. 그런 사람들을 소개는 해줘. 네, 그러나 문제는 그 hun신소이면 비싸고요. 이게 뭐 교통비만이라고 해도 일본에서 교통비가 아주 비싸잖아요. 즉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비용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그렇지 않아도 뭐 아주 양심적인 변호사라든가 NGO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더 많이 안내해주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안내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 사회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옛날에는 그러한 재난 훈련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은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집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준다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준비해라 라는 방향으로 일본이 거의 옮겨갔습니다. 이거는 스가 정권 때 거의 그런 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정권은 2021년에 끝났기 때문에 거의 5년 정도 전에 일본 전체가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옮겨가 가지고 스가 총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의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이것을 자조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자신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 도울 조자 있잖아요. 자신이 자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일본의 상황입니다.